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성격적인 특성, 특히 부정적인 성격과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부정적인 성격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남들에게 더 쉽게 좌절하거나 화를 내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성격과 우울증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루미네이션이나 아니면은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우울증의 주요 예측 인자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죠. 이들은 작은 문제에도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여기서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서적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점차 그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전적인 요소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자녀에게 그냥 옮은 거죠. 특히 이러한 정서적인 전염, 장기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가정에서는 좀 미안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너무 어렵죠.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 전체가 그냥 폭삭 가라앉는 그러한 불행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격입니다. 돈이나 외모나 사회 경제적인 지위 기타 등등등등 여러 요소들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결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입니까? 성격이에요. 특히 부정적인 성격,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 배우자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게 되면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기는 물론 당연히 콩깍지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조금 많거나 아니면 그냥 눈만 떴다 하면 생지옥이야. 이런 부부들은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결혼 생활이 불행한 나머지 상대방의 성격이 개 같은지 아니면 상대방의 성격이 너무 지랄 같아서 결혼 생활의 질이 내려갔는지 상관관계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고 갈등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비슷하면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도 유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커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 차이도 포함이 되죠. 네, 그만큼 성격의 유사성이 침대에서도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개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응? 우선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은 좀 괜찮아. 화를 내거나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저 인간 또 저렇네. 이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상당히 서투르다라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이. 남녀 사이 말이 안 통한다. 끝이죠, 뭐. 응?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발표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응? 스트레스. 여러분, 탈모의 원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탈모의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혹시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일 수도 모릅니다. 응? 더군다나 이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제를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나는 맨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소통해 보시길 바래요. 도대체 너는 왜 그딴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이 세상에 사니?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사실 거예요? 응? 더 이상 희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또한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가족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돈 문제 아니면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늘 유발하게 되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 무조건 불행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겠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전반적인 기분 태도가 약간 부정적이구나,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한 썩어빠진 정신태도, 그러한 썩어빠진 정신상태 가지고는 주변의 사람들만 더욱더 웰컴 투 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셈이죠. 결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죠. 그러니 지금 현재 결혼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상대방의 성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